VIP도 예외 없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 먼저입니다. 계약직이 감히 여기서 튀어보려고? 넌 이제 끝장이야. 그것만 알아두어. 갑자기 반대편에서 매니저의 독설이 쏟아집니다. 계약직 여직원이 허름한 차림의 손님을 정중히 응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본사에서 출근 정지 명령이 떨어지고 VIP 고객들의 집단 고소까지 당하죠.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대했던 그 허름한 손님은 누구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아침 9시 50분, 서울 청담동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르덴 플래그십 스토어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서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31살, 계약직 시니어 스타일리스트. 6개월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대리석 기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조명일 뿐이었죠.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오태성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VIP 4명 예약됐으니까 일반 손님은 빨리빨리 끊어.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오늘의 예약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첫 손님은 10시 정각, 편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옆자리의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구매도 안 하면서 맨날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장으로 나가자 허름한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이 가방 진열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지만 서진은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실까요? 남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피곤해 보이는 눈가가 먼저 보였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체형과 피부 톤을 재빨리 체크했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구분 등 따뜻한 톤의 피부색. 머릿속으로 어울릴 만한 제품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쪽 라인은 어떠신가요? 고객님 체형에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 브리프 케이스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의 질감, 수납 공간의 실용성, 관리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했죠. 남성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다음에 꼭 당신한테만 받을게요. 남성이 돌아선 후 오태성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려? 저런 거지 같은 놈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서진이 인사하자 남성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오태성이 다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런 손님 붙잡지 말고 VIP 준비나 해. 돈 쓸 사람한테나 친절하란 말이야. 보안대리 김도훈이 CCTV 모니터 앞을 지나가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평화롭지 않겠네요. 우리 CCTV가 또 올 것 같아요. 서진은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브랜드의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화려한 매장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외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갑작스러운 폭우가 청담동 거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덴 매장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그때 입구 앞에서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나이에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지 못한 채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매장 안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닥 젖으면 위험한데. VIP 들어오기 전에 얼른 정리해야 하는 거 아냐? 누가 나가서 부축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만 오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사이 서진이 자신의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고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죠. 검은색 정장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서진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진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모셨습니다. 휴게실로 안내한 뒤 따뜻한 물과 수건, 밴드까지 챙겨왔죠. 떨리는 손으로 손난로까지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비 그칠 때까지 계셔도 돼요. 할머니는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곳이라 민폐 아닐까 싶어서. 사람이 먼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코트의 중년 남성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그리운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오태성 매니저가 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규정 어기지 말라고 했잖아. 바닥 젖으면 다른 손님들 위험하다고. 이미 닦았습니다. 동선도 확보했고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아르덴 카드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죠. 이거 우리 딸이 생전에 사줬던 거예요. 10년도 더 됐네. 지갑을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죠. 자신도 부모님과 관련된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네요. 김도훈 보안대리가 지나가며 오태성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매뉴얼엔 없지만 상식엔 있잖아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오태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기 전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 손의 온기가 서진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낡은 코트의 중년 남성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윤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대 태도가 특별하다는 메모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도 저런 아이가 있었지. 매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진이 있는 곳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작은 카페에서 서진은 강세준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33살의 세준은 깔끔한 셔츠에 네이비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세준이 서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성 매니저의 차별적인 태도, 동료들의 무시, 그럼에도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원칙들을. 넌 내 방식이 옳아. 절대 바뀌지 마. 세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진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준 씨,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뵐 수 있을까요?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시기가 좀 그래. 세준은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떴다 사라진 알림창에는 이사님 보고라는 글자가 보였지만
서진은 알아채지 못했죠. 세주는 재빨리 화면을 뒤집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요즘 매장 주변에 이상한 사람 없어? 조심해야 해. 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서진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림자는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한 서진은 김도훈 보안대리와 마주쳤습니다. 32살의 도훈은 항상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진 씨, 어제 퇴근길에 누가 따라온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 검은 우산 든 사람이 계속 매장 주변을 서성이더라고. 스토커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도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서진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점심시간 서진은 휴게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따로 모여 VIP 응대 가이드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 모임에서 배제되어 있었죠. 외로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코트의 중년 남성이 다시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15년 된 빈티지 가방을 들고 있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엔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또 시간 낭비하네. 저런 거지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한다고. 가방도 가짜 같은데 괜히 시간만 빼앗기겠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낡은 코트의 남성은 서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오후 3시 낡은 코트의 중년 남성이 15년 된 빈티지 가방을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의 가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금속 버클은 녹슬어 있었죠. 손잡이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 물건처럼 보였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저거 돈 한 푼 아니야? 저런 거지가 어떻게 아르덴 가방을 가지고 있어?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수상해 보이는데. 오태성 매니저가 서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지시했습니다. 야, 빨리 쫓아내. 저런 놈이 여기 있으면 진짜 손님들이 불편해해. 서진은 오태성의 말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라인의 스티치 간격, 가죽의 질감, 바느질의 패턴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죽을 살짝 눌러보고 금속 부분의 각인을 확인했어요. 전문가다운 손길이었죠. 2010년 가을 겨울 한정판 모델이네요. 당시 전 세계에서 500개만 생산됐던 제품입니다. 서진의 말에 남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작은 미소가 번졌죠. 이 가방을 수리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서진은 태블릿을 꺼내 본사 수리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남성에게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10년이 지난 제품은 무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잠시 멈추고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손으로 정리한 수리업체 리스트였죠. 본사 인증 수선 업체가 3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에 있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서진은 각 업체의 장단점, 예상 비용, 소요 시간을 상세히 적어 카드에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대체 가능한 액세서리 정보까지 추가했죠. 남성은 카드를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직원은 처음이야. 그 순간 오태성이 뒤에서 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죠. 야, 너 정신 나갔어? 계약직 주제에 누가 시간 낭비하래? 저런 거지한테 뭘 기대한다고 그래? 서진은 오태성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님은 손님입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규직 전환 심사 때 내가 점수 깎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오태성의 협박에도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성에게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죠. 혹시 이 가방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수선 업체에 설명하면 더 세심하게 작업해 주실 거예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아주 소중한 두 사람이 만들었던 라인이야. 그들이 처음 론칭했던 제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소중한 물건이시네요. 제가 직접 수선 업체에 연락드려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남성은 서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움과 동시에 그리움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죠. 당신 이름이 뭐죠? 윤서진입니다. 윤서진. 좋은 이름이네. 남성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 옆에 응대 태도, 특별함, 진정성이라는 메모를 남겼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라인을 처음 만든 사람들도 당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김도훈 보안대리가 CCTV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남성의 걸음걸이와 자세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 같은 미묘한 위화감이 있었죠.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데. 거지치고는 자세가 너무 꼿꼿해. 남성이 매장을 나가기 전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사연이라고 했지? 그 말 기억하고 있을게.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오태성이 다시 다가왔죠. 너 오늘 일 본사에 보고할 거야. 계약직이 매니저 지시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진우 회장은 차 안에서 서진이 정리한 카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글씨와 세심한 정보들. 20년 전 그가 잃었던 두 직원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다음 날 아침 9시 팀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태성 매니저가 서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직원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망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윤서진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아시죠? 매니저 지시 무시하고 거지 같은 손님한테 30분이나 시간 낭비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죠. 서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 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네. 정규직도 아니면서 누가 원칙 운운하래.
오태성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팀 단톡방에서 자신만 제외된 걸 알게 되었죠. 새로운 VIP 응대 가이드가 공유되고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편의점 김밥을 씹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죠. 거기엔 반쯤 작성된 사직서가 떠 있었습니다. 본인 윤서진은 일신상의 사유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준의 문자였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 단 2줄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위로도 만나자는 말도 없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4시 서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려는 순간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윤서진 씨 아직도 회사에 있었어?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 다니겠는데. 동료 직원의 비아냥거림에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죠.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시원했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자신만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울어도 돼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김도훈 보안대리가 서 있었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은 마시고 울어요. 탈수 오면 더 힘들거든. 도훈이 건넨 커피를 받아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그냥 오태성 매니저 말대로 하면 편했을 텐데. 틀린 건 서진 씨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썩은 거죠. 근데 썩은 곳에서도 꽃은 피거든요. 도훈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도 3년 전에 똑같았어요. 내부 비리 신고했다가 좌천당했죠. 보안팀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래도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매일 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서진은 사직서를 꺼내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갔죠. 도훈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네. 올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서진은 원룸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부모님 사진도 있었죠. 20살에 돌아가신 2분. 아르덴에서 일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빈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강진우 회장은 집무실에서 오태성의 인사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진의 근무 평가서도 놓여 있었죠. 6개월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고 고객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팀 평가는 최하위였죠. 시스템이 썩었군. 완전히 썩었어.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내일 아르덴 매장 불시 감사 들어간다. 직원 면담도 진행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죠. 20년 전 빗속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두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이었죠. 그때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전투 준비를 마친 전사 같았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와 있던 오태성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사표 쓰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티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며 본사 직원 5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죠. 오늘부터 사흘간 불시 감사 실시합니다. 전 직원 개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오태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반면 서진의 눈빛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 면담자로 서진이 호명되었습니다. 면담실로 들어가자 인사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윤서진 씨, 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불합리한 일을 겪은 적 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죠. 고객 차별, 실적 조작, 계약직 차별 대우. 6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때 문이 열리며 김도훈 보안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CCTV 기록, 시스템 로그, 메일 캡처 다 있어요. 도훈이 윙크하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매장으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 서진을 무시하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오태성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처음으로 동료 한 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 직원이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사실 저도 오태성 매니저한테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죠. 서진의 말에 막내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강세준이었죠.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둘은 매장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준이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정규직 전환 심사가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죠. 세준의 고백은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규직 심사가 앞당겨졌대요. 뭔가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세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매장으로 돌아온 서진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개선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거죠. 차별 없는 응대, 투명한 실적 관리, 공정한 평가 시스템.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저녁 8시 매장에 혼자 남은 서진은 열심히 타이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죠.
낡은 코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서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은 분명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나는 이 건물 주인이거든. 마스터키가 있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매뉴얼 개선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좋은 내용이네. 이런 직원이 있다니 다행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죠. 거기엔 강진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르덴의 최고 경영자였죠. 회장님? 그동안 시험에서 미안해. 진짜를 찾고 있었거든. 진우는 서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너희 부모님을 아니?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20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사람이 안다고요? 어떻게? 부모님을.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 내가 만든 그 매뉴얼 본사에 정식 제안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회장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딸이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니.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휴게실 구석에서 서진은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을 만난 후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그 말이 계속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열리며 김도훈 보안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죠. 혼자 우는 건 금지야. 최소한 간식은 먹으면서 울어야지. 도훈이 특유의 가벼운 말투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죠.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 맞다. 내가 CCTV 보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도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지난 6개월간 서진의 근무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출퇴근 시간, 고객 응대 시간, 심지어 오태성이 서진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 장면들까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 내가 다 모아놨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훈이 계속 말했죠. 메일은 PDF로 백업하고, 통화는 녹음하고, 카톡은 캡처해. 헤더까지 다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거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3년 전에 똑같은 일 당했거든. 내부 비리 신고했다가 보안팀으로 좌천됐지. 그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을 되찾았죠. 그래서 결심했어. 누군가 똑같은 일 당하면 그땐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겠다고.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오후 3시 도훈이 서진을 보안실로 불렀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이거 봐. 오태성이 내 실적을 조작한 흔적이야. 화면에는 시스템 로그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서진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옮긴 기록들이었죠. 이런 짓을 언제부터?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야. 계약직이니까 만만하게 본 거지. 도훈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걸로 고소하면 오태성 끝이야.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요? 정규직 심사 날. 그날 모든 걸 터뜨리면 오태성은 물론이고 이석은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어. 도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진을 돕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바꾸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녁 6시 매장이 한산해진 시간에 도훈이 서진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원본은 내가 따로 백업해뒀고, 도훈 씨,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요? 나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봤는데 뭐. 더 떨어질 데도 없어. 도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단단한 결의가 보였죠. 근데 있잖아. 정의에만 기대지 마. 정의는 늦거든. 증거에 기대야 해. 증거는 빠르고 확실하니까. 그의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서진이 도와줬던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요? 그래, 너한테 이거 주려고. 내가 끓인 삼계탕이야. 요즘 힘든 것 같아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훈이 옆에서 속삭였죠. 봐,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잖아. 퇴근 시간 서진은 도훈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태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계약 직년 완전히 끝장내야 해. 정규직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건 기본이고. 도훈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떨렸지만 도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죠. 참아.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야.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후회 안 해요? 내부 고발한 거 매일 후회해. 근데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옳으니까. 도훈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곁에 든든한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도훈이라는 이름에 진짜 내 편이.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매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응대했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빈티지 가방을 들고 왔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 계시나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수선 업체 정말 완벽했어요. 남성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장에서 가장 비싼 신제품 가방을 구매했죠. 오태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지가. 오태성이 중얼거렸지만 남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에게만 말했죠. 다음번에도 꼭 당신한테 받고 싶네요. 예약 가능한가요? 서진의 예약 일정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후기에도 변화가 나타났죠. 익명의 고객들이 서진을 지명하며 칭찬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명품 매장이 무섭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직원분이에요. 하지만 매장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대놓고 서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직원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계약직이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아? 정규직도 아니면서 혼자 튀려고 난리야. 직원 B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곧 잘릴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네. 서진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도훈이 옆에서 속삭였죠. 인기 생기면 바이러스 취급받는 게 여기 룰이야. 신경 쓰지 마.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고객 한 명이 서진을 지명한 거예요. 바로 유명 배우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딸을 위한 선물을 고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편하게 대해주신다고 소문 들었어요. 서진은 정성껏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체형, 평소 스타일, 좋아하는 색상까지 꼼꼼히 물어봤죠. 심지어 딸의 인스타그램을 함께 보며 취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제품이 따님 스타일에 완벽할 것 같아요. 색상도 피부톤에 잘 어울리고요. VIP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비싼 것만 권했는데 결국 그녀는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당신께만 받을게요. 오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자신이 몇 달째 공들였던 VIP를 계약직이 단번에 빼앗아간 거니까요. 그는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약직이 감히 VIP를 건드려? 손님이 저를 지명하신 건데요. 튀지 말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오태성의 고함이 매장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의 예약 시스템을 조작한 거예요. 다음날 예약이 모두 취소되어 있었고 대신 다른 직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도훈이 CCTV를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완전 조직적이네. 오태성이 지시한 게 확실해. 괜찮아요. 이런 일쯤은 예상했어요. 서진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취소됐던 고객들이 직접 매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예약이 취소됐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저는 윤서진 씨한테만 받고 싶은데 시스템 오류였나 봐요. 다른 직원 말고 서진 씨 불러주세요.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본사에 민원 전화까지 걸어온 고객도 있었죠. 오태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바로 막내 직원이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료가 생긴 거니까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면 돼. 판매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야.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직원 2명이 올라왔어요. 그들도 망설이며 말했죠. 저희도 사실 오태성 매니저 방식이 싫었어요. 선배님이 오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오태성은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서진이 매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동료들의 거짓 증언까지 첨부했습니다. 계약직이 분수를 모르고 설친다. 팀워크를 해친다. VIP 관리 체계를 무시한다. 도훈이 이 사실을 서진에게 알렸습니다. 오태성이 완전 전쟁 선포했어. 본사에서 곧 조사 나올 거야.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완전히 물 건너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진우 회장이었죠.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은 그가 회장인 줄도 모르고 무시했지만 서진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회장은 작게 미소 지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나갔죠.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의 거만함,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서진의 모습까지. 저녁 7시 매장이 정리될 무렵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면담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앞당겨졌어요. 서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죠. 도훈이 옆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준비한 거 다 들어있어. 내일이 진짜 승부야.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이 내일 하루에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정규직 전환 심사 당일 아침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한 서류와 도훈이 건넨 USB를 가방에 넣고 들어갔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오태성이 옆에 앉아 비웃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 매장 운영을 방해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명하시겠어요?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매장 직원이 헐떡이며 들어왔죠.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VIP 룸 예약이 2건 겹쳤는데 한 분은 본사 이사님 부인이고 한 분은 일반 고객이에요. 오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뭐? 그럼 일반 손님 당장 내보내. VIP 룸은 이사님 부인 거야.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일반 고객님이 먼저 예약하셨다면 그분이 우선이죠. 뭐라고?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본사 이사 부인이야. 오태성의 목소리가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죠. 먼저 온 손님이 먼저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인사팀장이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매장으로 향했고 모두가 뒤따랐죠. VIP 룸에는 이미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밖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이사 부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태성이 서진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일반인 쫓아내. 내 인생 끝나기 싫으면.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부인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죠. 죄송합니다. 먼저 예약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대신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모시겠습니다. 이사 부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나보고 기다리라고? 너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고객님은 모두 소중합니다. 순서는 지켜야죠. 그 순간 VIP 룸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서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처음 와봤는데도 편했어요. 여성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서진에게 작은 노트를 건넨 거예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손님들한테 여기 추천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청담동에서 유명한 프라이빗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그곳 말이죠. 오태성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사 부인이 VIP 룸으로 들어간 후 서진은 정성껏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짜증내던 이사 부인도 서진의 전문적인 조언에 점점 누그러졌죠. 서진은 개인 스타일링 북까지 꺼내 보여줬습니다. 체형별, 계절별, 상황별로 정리된 자료였어요.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고객님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3천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했죠.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윤서진입니다. 기억할게요. 앞으로 여기 올 때마다 당신 지명할 거야. 오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몇 개월 동안 공들인 VIP를 단 1시간 만에 서진이 사로잡은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몇몇 직원들은 감탄의 눈빛을 보냈죠. 심지어 평소 서진을 무시하던 동료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 선배, 진짜 대단하다. 이사 부인도 홀딱 넘어갔어. 오태성 매니저 완전 망신당했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따돌리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죠. 오후 3시 서진은 다시 본사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태성이 끼어들려 했지만 인사팀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오태성 매니저,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실적 조작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오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이요. 인사팀장이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오태성이 서진의 실적을 조작한 증거들이 빼곡히 나타났어요. 시스템 로그, CCTV 캡처, 녹음 파일까지.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괴롭힘이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진우 회장이 들어왔죠. 모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계속하시죠. 회장은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따뜻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진 씨, 오늘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원칙은 손님을 떠나게도 하지만 결국 돌아오게 만들죠. 서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저녁 6시 매장으로 돌아온 서진을 직원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오태성은 자리에 없었죠. 본사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네. 축하해.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세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근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중요한 거야. 서진은 문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준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큰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불을 껐습니다. 오늘은 분명 승리한 날이었지만 왜인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이 출근하자 매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셨어요? 익명 커뮤니티의 서진에 대한 악성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아르덴 청담점 계약직, 손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글 내용은 더 악랄했습니다. 서진이 VIP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팔았다는 거짓 주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 서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그때 오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야, 너 이제 끝이야. 본사에서 난리 났어. 즉시 출근 정지래. 오태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본사 인사팀에서 온 출근 정지 통보였죠.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널 팔아먹었어. 오태성이 보여준 화면에는 익명 제보자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을 서진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문체와 내용을 보니 세준이 의심될 정도로 개인적인 정보가 많았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구체적이었죠. 세준과 데이트한 날짜, 대화 내용, 심지어 세준만 아는 서진의 습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세준 씨가 그럴 리 없어. 깨달았으면 짐 싸. 오늘부로 넌 여기서 나가는 거야. 오태성의 고함이 매장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때 김도훈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이거 조작이야. IP 추적해봤는데. 하지만 오태성이 도훈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 대리가 왜 나서? 너도 연루된 거야? 같이 조사받을래? 도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사 지시를 거역할 순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진은 상자를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거죠. 윤서진 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한마디. 경쟁업체와 거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VIP 고객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라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죠. 그 순간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경쟁 브랜드의 스카우터였습니다. 윤서진 씨, 우리 쪽으로 오시죠. 연봉 2배, 정규직 보장입니다. 저리 가세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그 장면마저 기자들에게 찍혔습니다. 마치 비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뜨고 답은 없었죠. 배신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도훈이 서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서진 씨, 이거 완전히 짜고 친 판이야. 오태성이 돈 주고 언론 플레이한 거야. 도훈이 노트북을 열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오태성이 마케팅 회사에 돈을 주고 악성 글을 퍼뜨린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세준 씨는 결백해. 제보자 IP를 추적했더니 오태성 집이야.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준이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나빠져 있었죠.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이미 여론은 나를 범인으로 봐.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씨? 저는 변호사입니다. VIP 고객 10명이 당신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요.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직장도 잃고 고소까지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도 끊겼으니까요. 저녁 6시 서진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보며 흐느꼈죠.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회장은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걸 먼저 봐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르덴 신입 직원 시절의 두 사람. 서진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바로 서진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 내 부모님이에요. 알고 있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내 가장 소중한 직원이었어. 그들이 세상을 떠난 건 내 책임이야. 서진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20년 전 회사 차량 사고,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지. 난 그때부터 너와 내 외할머니를 찾았어.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연락을 끊으셨고 너희는 사라졌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래서 절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야. 널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오태성 같은 놈들이.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야. 내 부모님께 못 지킨 약속, 너라도 지킬 거야.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준이었어요. 서진아, 나야. 지금 당장 뉴스 봐. 모든 게 밝혀졌어.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아르덴 청담점 매니저, 조직적 직원 괴롭힘 정황 포착. 화면에는 오태성이 돈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훈의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한 폭탄 터뜨렸어? 이제 반격이야. 서진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시작이야. 오태성과 그 뒤에 있는 놈들 모두 끝장낼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서진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집단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온 거죠. 변호사 선임비만 5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뿐이었어요.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죠. 윤서진 씨, 회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노렸다는 의혹은요? 그들의 질문은 점점 더 추악해졌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치듯 떠났죠. 그런데 택시 기사마저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아,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네. 정보 팔아먹은 직원.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 딱지였습니다. VIP 고객 중 한 명이 가압류 신청을 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윤서진 씨, 정규직 전환 심사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즉시 해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세준이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셔.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서.
세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별이었죠. 그래도 우리가 1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죠.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직장도 사랑도 명예도 미래도. 오후 3시 서진은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제 가도 될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마저 떠나보낸 후 혼자 버텨온 10년. 이제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도훈이었죠. 하지 마.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 도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니야. 진실이 남아있잖아. 내가 옳았다는 거 우리가 증명할 거야.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지쳤거든요. 저녁 7시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문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죠. 안으로 들어가니 전기도 끊겨 있었습니다. 체납 때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진은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보니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못했어요. 원칙 지킨다고 고집부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무시했지만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결국 문을 열었죠.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부부였어요. 윤서진 씨 맞나요? 네. 누구시죠? 우리는 20년 전 당신 부모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노부부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서진의 부모님 사진이 가득했죠. 당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따뜻했죠.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말단 직원들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죠. 노부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많지 않지만 당신이 부모님처럼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저를 어떻게 아시고. 강진우 회장이 연락했어요. 당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녔대요.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서진 씨, 지금 당장 뉴스 봐. 대박 터졌어. 급하게 이웃집에 부탁해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오태성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르덴 매니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성 매니저는 지난 3년간 VIP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서진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범죄가 모두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뉴스가 이어졌죠. 한편 강진우 아르덴 회장은 윤서진 씨의 부모님이 20년 전 회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직원이었다고 밝히며 그들의 딸인 윤서진 씨를 특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강진우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진은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객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르덴의 가치입니다. 그녀를 본사 고객 서비스 총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부부가 서진을 부축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세준이었어요. 그의 뒤엔 강진우 회장이 서 있었죠. 서진아. 세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겁쟁이였어.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도망쳤어. 하지만 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이제 알았어.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강진우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서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더 큰 것을 얻게 된 거죠. 그날 밤 10시 서진은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다시 혼란 속으로. 회장의 제안, 세준의 사과, 본사팀장 임명까지 모든 게 꿈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서진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화려한 성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들이 추구했던 건 지위나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겠죠. 새벽 1시 잠을 이루지 못한 서진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부모님이 남긴 낡은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겨둔 거였죠.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 분의 고객을 만났다. 처음엔 까다로워 보였지만 진심으로 대하니 마음을 열어주셨다. 브랜드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아버지의 글씨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승진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게 더 행복하다. 출세보다 중요한 건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일이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새벽 3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우 회장이었죠. 잠 못 자고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본사로 와줄 수 있니? 본사 최상층 회장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서진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서진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 부모님 사고, 단순한 졸음운전이 아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우리 회사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 경쟁사가 방해 공작을 했고 내 부모님이 그걸 막으려다가.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숨이 막혔죠. 그들은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를 지키려고 그 차를 탔던 거야. 내가 보내지만 않았어도.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의 거만한 회장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이었죠.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하지만 평생 속죄하고 싶어? 너와 내 가족을 지키면서.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다 가신 거예요. 서진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저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새벽 4시 서진은 세준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서진아, 내가 정말 겁쟁이였어.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도망쳤잖아.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서진의 대답에 세준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세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저는 회장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거예요. 그게 불편하면 세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너라서 사랑해. 아버지 눈치 보는 나보다 100배는 멋져. 아침 6시 서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압류 딱지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전기도 다시 들어와 있었죠. 도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직 끝났지? 내일 출근해. 본사 팀장님.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는 아르덴 고객 서비스 혁신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할 것. 두 번째 항목 직원 평가는 매출이 아닌 고객 만족도로. 세 번째 항목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 서진은 밤새 작업한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유산이자 자신의 신념이었죠. 아침 8시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매장 직원들이었죠. 평소 서진을 무시하던 그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미안해요.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태성한테 협박당했어요. 가족 건드린다고.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함께. 오전 10시 서진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15층, 16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박수로 서진을 맞았어요. 그 중심에 강진우 회장과 세준이 서 있었죠. 그리고 김도훈도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윤서진 팀장님 환영합니다. 서진은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버티는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제 알아요. 본사 고객 서비스 총괄 팀장 첫 출근일 아침 8시.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윤서진 팀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앞엔 수북이 쌓인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드디어 시작이네요. 이거 다 오태성 일당의 비리 증거예요. 도훈이 파일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오태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본사 임원 3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횡령을 해왔던 겁니다. 3년간 빼돌린 돈이 50억이 넘어요. VIP 정보 판매는 빙산의 일각이었죠.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를 좀먹던 암세포를 도려내야 했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강진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도훈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계좌 추적, CCTV, 녹취록, 메일 캡처,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죠. 김전무,
박상무, 이 부장. 당신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흔들었습니다. 지목된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닥쳐.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오해야? 그때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서진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피해 고객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죠. 이들은 VIP 고객 정보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가짜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으니까요. 김 전무가 갑자기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계약직년이 감히 내가 뭔데? 하지만 도훈이 재빨리 막아섰죠. 손대지 마세요. 이미 검찰에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 박상무, 이 부장 당신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점심시간 서진은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청담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불안과 기대가 공존했죠.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 공정한 평가,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 거예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기회가 늘어나나요? 당연하죠. 실력과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오후 3시 서진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저는 윤서진입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고통받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태성의 조작, 조직적 괴롭힘,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신념까지. 저희 부모님은 20년 전 이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건 단순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으실 건가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제가 믿는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저녁 6시 서진은 세준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엄마, 아빠, 이제야 당신들이 왜 그렇게 일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세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밤 9시 서진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훈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죠?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서진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 직원 대상 공정 서비스 교육 계획안이었죠. 정의는 준비했을 때만 이긴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예요. 일주일 후 아르덴 본사 대강당.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서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르덴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은 스크린을 켰죠. 거기엔 새로운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격차 30% 축소. 둘째, 고객 차별 적발 시 즉시 징계.
셋째, 매출이 아닌 고객 만족도로 평가. 일부 매니저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매출 없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서진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매출은 숫자로 보상받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보상받습니다. 그게 진짜 자산이죠.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었어요. 곧이어 정규직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죠.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청담점 매장. 서진은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직원이 허름한 차림의 학생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입구로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서진이 도왔던 할머니와 빈티지 가방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들 뒤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중년 남성도 미소를 지었죠. 당신 덕분에 이 브랜드를 다시 믿게 됐어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저녁 6시 강진우 회장의 집. 가족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과 세준이 나란히 앉았죠. 회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서진아,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아버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딸이 그들의 뜻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으니. 세준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겠다. 서진이 놀란 눈으로 세준을 봤습니다. 세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죠. 윤서진,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평생 내 편이 될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네. 그래요. 밤 9시 서진은 혼자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약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르덴 혁신적 고객 서비스로 업계 선도. 차별 없는 명품 문화의 시작. 서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매출이 50% 증가한 겁니다. 공정한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불러온 거죠. 김도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대박이에요. 온라인 평점 4.9, 업계 1위예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전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거예요. 그날 오후 본사 로비에 새로운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 마이너스 윤서진.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어요. 아르덴의 새로운 철학이자 서진이 부모님께 바치는 헌사였죠. 강진우 회장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내 부모님이 꿈꿨던 세상,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 뒤엔 이제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아르덴 청담점. 아침 9시 50분 서진은 다시 그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죠. 왼손 약지엔 결혼 반지가, 가슴엔 본사이사 명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년 전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특별한 손님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숙자였죠. 다른 직원들이 주저할 때 막내 직원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싶었죠. 점심시간 서진은 시아버지인 강진우 회장과 함께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르덴 역사관이었어요. 그곳엔 새로운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전시장 중앙엔 서진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엔 서진의 개혁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죠. 서진아,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님, 이제 그분들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갈게요. 오후 3시 서진은 본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명품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사진들이 놀랐지만 곧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변화였죠. 저녁 6시 소규모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진이 어릴 때 외할머니와 자주 갔던 작은 식당이었어요. 서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였죠. 가문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세준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모님처럼 좋은 가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서진이 놀란 눈으로 세준을 봤습니다. 세준이 미소 지으며 속삭였죠. 응, 임신 3개월이야. 시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라니, 정말 축하한다. 김도훈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그는 보안팀장이 되어 있었죠. 와, 나도 삼촌 되는 건가요? 애 이름은 제가 지을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였죠. 밤 9시 서진은 혼자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배가 약간 나온 게 보였죠. 엄마, 아빠,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당신들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전해줄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문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 멀리 세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앞길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약직으로 무시받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회사를 바꿔나갔는지 보셨죠? 진짜 명품은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 진짜 가문은 혈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차별 없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